네, 저희 벌써 이제 7회차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 제작, 이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리얼월드 스튜디오 이제 제작하셨던 거 혹시 기준쌤 한번 써보셨을까요? 근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선생님들이 아마 네, 이게 사실 나중에 한번 2학기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 일단 오늘 알아볼 플랫폼은 저번 리얼월드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입체적이고 좀 단순한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따라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페이시스 에듀 활용한 이제 실습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제 수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첫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듀테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늘 너무 테크적인 측면에만 너무 좀 관심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가치가 살아나지 않으면 에듀테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가치를 뭘로 구현할 것이냐. 이제 각 교과마다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역사에서는 역사적인 상상력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아이들이 역사 인물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해 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좀 노잼이라고 생각하고 좀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역사 인물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이걸 게임으로 제작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교과 내용에 대해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과 사례지만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때 이제 선생님들 교과 사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역사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일단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한 가지 선정하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포여정고 학생들은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습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저것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중학교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선정을 하고 오면 제대로 선정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시를 구성해서 이런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수행평가로 연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평가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협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산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근데 실제 수업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특히 모든 수행평가 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임승차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친구들이랑 같이 모든 협력을 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모둠 활동을 하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조금씩 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면 언젠가는 이 친구들도 조금씩 나아지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론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이들 길어봤자 1년을 보잖아요. 근데 이 기간 안에 뭔가 아이를 바꾸거나 뭔가 전격적으로 뭔가 변화시키거나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육적인 성과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너 수행평가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해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활동이 늘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둠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둠으로 하도록 하고, 수행평가 혼자 하고 싶은 친구들은 혼자 하도록 하고, 각자의 장단점은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3차 시 때 살펴봤던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리튼이랑 챗 GPT,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튼 아이들한테 많이 쓰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 리튼을 통해서 아이들이 역사적 사실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양식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본인이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다 완료를 하면 바로 이제 게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좀 다듬고요. 역사적 사실에 맞게 수정한 후에 이제 패들렛에 등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좀 퇴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주제 안내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모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모둠으로 할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서 모둠 활동 하라고 하면 역할 분담 잘 하나요? 제가 우리 포유전공 학생들을 이제 보면은, 네, 효원쌤 인스타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모습들만 보여가지고. 그쵸.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하는 애들만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그 역할 분담 예시를 그냥 제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쨌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라이터, 시나리오 작성하는 친구 한 명, 메타버스 게임 제작하는 친구 한 명, 그리고 게임에 들어갈 교과 내용과 관련된 퀴즈 제작하는 친구들 한 명,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총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조사 해야 되잖아요. 그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자료조사해줄 친구 한 파트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고, 그 모든 인원수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리튼이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튼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을 입력해서 진행을 했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기준쌤 혹시 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과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전자 관련 걸로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전공을 아직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우리 쪼은이 선생님이랑 기준쌤, 네, 전자 맞으시죠? 그래서 뭐 전자공학에 관련된 어떤 그 특정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관련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가 이제 미션 부여를 해줍니다. 너가 이 게임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미션 부여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를 끼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에 관련된 주제에 근거해서 이 방탈출 게임의 시나리오를 3단계, 저는 아이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2단계는 너무 짧고 3단계 정도는 됐을 때 좀 게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3단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이렇게 리튼이 이제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해주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한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쳐낼 수 있도록 하고 간혹 이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안 맞는 내용들은 자기 나름대로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리튼으로 들어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리튼 같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네. 리튼으로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 이제 리튼이 이번에 최근에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는데, 요 AI 과제와 업무 요 기능이 이제 아이들이 뭔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썼듯이 뭐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써 볼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혹시 쪼그니 선생님 전공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전자는 진짜 몰라가지고. 네, 디자인. 디자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버셜 디자인 요즘 굉장히 네. 아, 네. 지금 아이디가 쪼그니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디자인 요즘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잖아요. 뭐 그 줄여서 알파벳으로 뭐 쓰기도 하는데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해. 너가 이 게임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게임의 3단계에 걸친 게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끝에 꼭 붙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어쨌든 교과 내용에 관련된 그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한 자료의 출처도 꼭 남겨줘. 라고 해서 이제 네, 작성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더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 얘가 아예 진짜 그 더 많이 작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만 대체적으로 써봐도 이제 학생들이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 자료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게임 제작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 제가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저희 오늘 실습 시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코스페이시스 에듀 접속하셔서 선생님들 그 로그인까지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나 아직 코스페이시스 에듀 가입을 안 하셨거나 그 체험판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체험판 업그레이드 아직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선생님들 단톡방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학생 안내 자료랑 교사 안내 자료랑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이거 그냥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제작하실 필요 없이.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제작했던 내용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이들 평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주제 선택, 제가 그걸 지웠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실제 제작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피드백을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 그 학급 개설하고 이제 운영하는 방법까지 네, 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작성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거가 지금 네, 지금 제가 권한을 다른 아이로 옮겨가지고 그게 좀 보기가 힘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VR을 활용해서 또 한번 볼 거거든요. VR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냐면 실제 교실을 배경으로 네,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거 저희 학교거든요. 많이 낡았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 캐릭터를 아이들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걸 클릭하면, 네, 이제 방탈출 게임을 위한 첫 번째 미션,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원래 아까 돌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나타났죠. 이 학생들도 저희 반 학급 회장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아바타 제작하실 때도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아이들 모델로 이렇게 제작해주면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를 클릭하면 나는 여자 회장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탈출 게임을 위한 이제 밑밥을 깔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반 인원수 몇 명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티켓을 주는데요. 티켓을 클릭하면 이제 교실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시험 기간 때 찍은 거거든요. 교실이 좀 개판입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학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로 들어갈 건데 너네들이 한번 이제 힌트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 우리 자물쇠가 보이죠. 자, 자물쇠를 클릭하니까
네, 타임머신 포트키를 찾아서 우리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요게 교실맵만 들어가 있어서 잠깐만요. 네, 요거네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네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장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 눌러서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교과 내용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인물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가 등장하게 되고 정답을 맞추면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까지 키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들으시면서 좀 선생님들 교과 내용과 디자인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지금 기준쌤 같은 경우는 전자에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마 정은희 선생님께서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쓰실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가구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다라는 감을 잡은 채로 우리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볼 예정이거든요. 오늘은 코스페이시스 에듀의 가장 기본을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360도 화면을 VR로 입히는 장면 그리고 학급 경영을 그러니까 학급을 초대를 해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요 과제를 부여하는 장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로그인은 다 되어 있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로그인 되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네, 채팅창에 1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원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상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네, 감사합니다, 기준쌤. 네, 그러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왼쪽 페이지에서 코스페이시스 요거 클릭하시면요. 네, 여기 위에 코스페이스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페이스 만들기 네,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죠. 자, 그 중에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일단 교과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따로 그 다른 맵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빈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mpty scene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 빈 공간에 어, 그 선생님들께서 혹시 좀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카메라 기능이 뭘까요? 이게 무슨 기능일까요? 요거를 저희가 잘 알아야 아이들이 실제로 방탈출 게임을 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없애버리시면 아이들이 그냥 전체 화면만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요. 카메라를 꼭 살려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카메라 조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맨 왼쪽 아래에 배경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배경.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수정 클릭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냥 아예 이 빈 공간에서 다 쌓아 올려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요 빈 템플릿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배경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럼 순식간에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줌인과 줌아웃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그 선생님들 마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마우스 보시면 이 가운데 휠
휠 있죠, 휠. 네, 요 휠을 이제 몸쪽으로 빼시면 줌 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으로 당기시면 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줌 아웃, 줌 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을 조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인물을, 주인공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탈출 게임의 주인공. 이제 맨 아래 왼쪽에 보시면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네,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캐릭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캐릭터,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캐릭터 아무나 한 명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전 요 여학생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끌어서 당기시면 가져와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여학생이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크기를 좀 한번 저희가 키워줘 보겠습니다. 요 드래그에서 크기 바꾸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요거를 잡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잡고 아래로 내리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위로 올리면 크기가 커지고 아래로 당기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네, 요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주인공이니까 저희가 이따가 기본적으로 조금 코딩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어려운 코딩 아니고 블록 코딩, 엄청 쉬운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코딩에서 사용할 거다라는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다음 시간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걸 앞으로 이제 사람이든 뭐든 간에 다 모든 이제 이 사물들을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주인공이라고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코블록스 사용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기반 작업이거든요. 코블록스에서 사용이라는 뜻 자체가 내가 얘를 이 오브젝트를 코딩해서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코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재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재질 클릭하시면 셔츠 색깔부터 시작해서 치마 색깔, 네, 그 다음에 뭐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사람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친구한테 말풍선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뭐 정은희 선생님처럼 디자인 교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 기술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전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디자인. 물론 디자인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디자인,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너무 밋밋합니다. 애니메이션을 걸어줘 볼게요.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클랩 하면 이제 박수를 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지금은 멈춰 있는데요.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보는 화면, 카메라 시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채팅창에 2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정말 괜찮으니까요. 저희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으니까 채팅창이나 이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는, 아, 네. 그러면 그 처음부터 제가 좀 다시 박수 치는 거 보는 거요. 네.
여기까지 다 제작하셨으면 맨 오른쪽 위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네. 플레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요, 선생님, 그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탈출 게임을 컴퓨터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아이들 모바일로 링크를 쏴주면 모바일에 이 핸드폰에 이 조이스틱이 떠요. 그래서 방향키처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든 컴퓨터든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네. 일단 제가 저희 김순환 부장님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혹시 지금 이 화면이실까요, 부장님? 네. 그러면 이 왼쪽에 코스페이스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empty scen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empty sce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네, 아마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배경에서요. 수정 들어가신 다음에 네, 원하시는 배경 화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배경, 수정, 원하시는 화면. 네, 맨 왼쪽 아래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캐릭터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크기는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드래그해서 이제 중요한 작업은 제가 요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린 거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얘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드, 그 다음에 코블록스 사용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네.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캐릭터 선택하신 다음에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이름 바꿔주시고 코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장님 혹시 되셨을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우리 주택이 있거든요. 네, 주택. 자, 주택을 보시면 선생님들 다양한 이제 뭐 가구 디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뜨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집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집 쭉 이제 맨 왼쪽 아래에 보시면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쭉 넘기시다 보면요. 네. 쭉 넘기시다 보면 자 왼쪽에 요 헛간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빨간색 자 요거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걸 가져오는 이유는요. 다른 집들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게 코스페이시스 에듀가 엄청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해본 메타버스 중에는 가장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집을 이제 뭐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집을 보시면요. 이 집이 하나 통째로 집이 아니라 요 문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 열림 버튼을 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부적인 작업까지 가능한데 오늘 그 작업까지 하면 선생님들 머리 터지시거든요. 그래서 문이 이 건물과 합체되어 있는 건물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시다 보면요. 아, 네, 선생님. 그 회원 가입만 하시고 그 체험판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파일에 체험판 업그레이드 내용까지 넣어 놨었거든요. 자, 체험판 업그레이드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자, 처음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여기에 그 프로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이 뜨실 거예요. 네, 프로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그 보내드린 파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보시고 네, 그 체험판 업그레이드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체험판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셔야만 네, 주요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네, 선생님들 요거 이 크기를 조금 더 키워야 되잖아요. 얘가 사람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크기를 한번 키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휠을 빼가지고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집이랑 좀 사람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집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가구도 놓을 수 있고, 사람도 배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배치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요, 집을 우리 잠금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들, 요 집을, 이 주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얘도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이라고 할게요. 집 입력하고 코드 누르고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을 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 잠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잠금 버튼. 네, 클릭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너무 이 집 옆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볼 때는 좀, 이 집 옆모습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뒤로 이렇게 빼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집 잠금까지 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3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 역시 빠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평행으로 놔주시고요. 이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집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평행을 맞추고, 이제 평행을 맞추고, 자, 선생님들 지금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계시죠? 그 스페이스 바를 누르신 상태로 이 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집을 당겨줘 볼 겁니다. 마우스로 집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신 상태로 집 안쪽을 마우스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고 마우스로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수평으로 놓고 스페이스 바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코 앞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마우스 휠 있죠. 가운데 휠로 줌인을 하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 안에서 가구도 배치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너무 뒤로 가서 좀 앞쪽으로 옮길게요. 네, 그러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처음에 하실 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해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신 상태로 집을 이 마우스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끌어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제 어느 순간 끌어당겨지지 않는 부분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휠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또 하나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뭐 원하시면요. 여기다가 뭐 가구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나중에 진짜 방탈출 게임 제작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네, 의자를 배치하시는데 지금 의자가 파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의자 나 복사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Alt 키 누르시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구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룹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그룹은 요거를 클릭하신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달아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하면 그룹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옮겨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캐릭터 설치한 것처럼 우리가 캐릭터를 여기다가 설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학생을 설치를 해주고 이제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크기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역시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오브젝트를 꼭 설치하시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이 인물이나 오브젝트의 이 이름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뭐 주인공 2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코딩할 때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사실 코스페이시스 에듀의 가장 큰 장점이 자동 저장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 방탈출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이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코드 코블렉스에서 사용을 하나하나 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왜냐면 이렇게 그냥 배경으로만 쓰이는 오브젝트와 실제 방탈출 게임에 활용되는 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신 선생님들은 4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도 연수를 진행해 볼 때, 이게 숙달되면 굉장히 좀 편해지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 부분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들 그 좀 상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완료하시면 4라고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되게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작했던 리얼월드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입체감 있고 3D라 이제 굉장히 네, 방탈출 게임 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네, 정유수님 감사합니다. 네, 기준세만 완료하시면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특히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천천히 하거든요. 왜냐면
대면 상황에서는 제가 바로바로 옆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연수하기 전에 제가 오늘 출강이 지금 오늘 3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한번 갔다가, 지금 방금 수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대면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어서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비대면은 선생님들도 네트워크 환경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반응 확인하고 가야 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쌤 혹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완료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우시면요, 정말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어렵다고. 네, 저희가 지금 소수 정예잖아요. 소수 정예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사람 말고 다른 오브젝트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맨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방탈출 게임에 쓸 수 있는 여러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좀 제작했던 게임에서 보여드렸던 요 자물쇠랑 열쇠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물쇠, 그다음에 열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파묻혀 있으니까 쭉 올려서 다락방 위로 올려 볼게요. 자물쇠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열쇠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마우스 스크롤로 줌인을 해서 요 열쇠를 눕혀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저희 오브젝트 설치했으니까 제가 오브젝트 설치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뭐였을까요? 오브젝트 설치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이거 설치하자마자 안 해놓으면 까먹거든요. 네. 코블록스에서 사용이거든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네, 열쇠라고 해주시고, 자,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열쇠를 한번 눕혀 볼게요. 이 열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이 맨 위에 회전 모드가 있습니다. 회전 모드. 요 회전 모드를 클릭하시고 요걸 이렇게 조정하시면 열쇠가 돌아갑니다. 방향이. 자, 이제 그 땅이랑 이제 수평 모양을 유지를 하셨으면 얘를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어, 안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마치 열쇠가 다락방에 숨겨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열쇠 안 올라가는 건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요겁니다. 네. 요거 위로 올리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물쇠도 눕혀놓고 싶다. 그럼 회전해가지고 네, 이렇게 눕혀버리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자물쇠도 우리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걸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물쇠와 열쇠까지 배치를 하시면 5라고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게 방탈출 게임 응용을 하게 되면 이걸 숨겨놔요. 자물쇠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막 여기 주변에다가 막 이런 거 배치해 놓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것까지 할 거냐면 더 조금 고차원적인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요건 이제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
잠깐만요. 이런 통 안에다가 자물쇠를 집어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어 뭐 덮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걸 올려버리고 이게 처음에는 닫혀 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게 없어지도록 해서 열쇠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초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요. 열쇠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네, 5라고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TV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반도 설치를 해보고 네, 정은희 선생님 벌써 완료를 하셨고요. 네, 기준쌤 완료하시면 다음 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TV도 이렇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장 기초적으로 코스페이시스 에듀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한 1.2에서 1.5 정도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해도 기본적인 방탈출 게임의 툴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이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제작을 하실 때 얼마든지 교과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녹여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을 만들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왼쪽에 이 갤러리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시죠. 이 장면에서 네, 밑에 보시면 새 장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새 장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이 기능들이 있는데 똑같이 empty scene 클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이제 장면이 만들어지시죠. 그래서 장면 1, 장면 2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는 저는 포항 여자 전자 고등학교 방탈출 게임 연수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다시 장면 1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장면 1로 이동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처음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집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막 열쇠도 보이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 하얀색 티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친구만 보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집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이 아까 봤던 이 초록색 옷 입은 친구 있잖아요. 초록색 옷 입은 친구가 등장하도록 만들 겁니다. 쓸데없는 건 다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삭제를 시켜버리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없도록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두 번째 여학생의 문제를 맞추면 자물쇠가 짠 하고 등장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클릭했을 때 이제 열쇠의 위치를 이제 알려줄 거고요. 그 열쇠를 클릭하고 최종적으로 퀴즈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런 방탈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맨 오른쪽 위에요. 코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코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파이썬도 있는데요. 파이썬 오늘 하시면 머리 터지시겠죠.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있는 코블록스를 선택할 겁니다. 코블록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귀여운 이 장면이 뜹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요.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입니다.
네, 장면 내비라고만 쳐도 요런 블록이 하나 나오거든요. 블록 코딩이 뭐냐면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코딩을 이루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를 거짓으로 정하기라는 이제 버튼을 이제 생성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쨌든 방탈출 게임이니까 아이들이 퀴즈를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플레이를 눌러버리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장면 바가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듯이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를 이제 쓰게 되고 거짓으로 정하게 되면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밑에 있던 이 장면 바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퀴즈를 맞춰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집과 이 집 안에 있는 이 여학생과 그 다음에 자물쇠와 열쇠를 안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불투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의 불투명도를 뭐로 정하기라는 버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끌어당겨서 아래에다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딩한 사물들이 이제 여기에 뜨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클릭을 안 해줬으면 여기 안 뜹니다. 그래서 그걸 조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열쇠의 불투명도를 0으로 정하기. 그리고 이것도 가져와 가지고 자물쇠의 불투명도 0,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2도 0, 그리고 집도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잘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시면요. 밑에 설정해 보시면 고급자용 코블록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급자용 코블록스를 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아마 조금 헤매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이게 가장 쉬운 방탈출 게임 제작에 속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리고 되게 효과성도 높아요. 학생들이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네, 정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하얀색 티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친구 제외하고는 다 모두 다 이제 뜨지를 않습니다. 네, 기준쌤 완료되시면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돋보기에 바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이제 넣어 줄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역할 분담했을 때 그 퀴즈 제작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퀴즈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돋보기에다가 클릭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뭐를 클릭했을 때라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 주세요. 밑에다가. 그리고 이 친구 하얀색 티셔츠에 검은색 치마 입은 친구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클릭했을 때 하신 다음에 이제 퀴즈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검색하시면 퀴즈 창 보이기라는 부분이 뜹니다. 자, 요거를 이 주인공이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아마 좀 약간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요게 집합이라고 따지자면 요게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집합 밖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클릭했을 때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코딩이라는 말을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을 그러니까 후속 사건을 연결 짓는 걸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밖에 있는 요 부분이 선행 사건이 됩니다. 주인공을 클릭하는 게 먼저니까 선행 사건을 하면 그 다음에 퀴즈가 보이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창 보이기 문제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광개토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들 오늘 수업하셨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지를 추가하시려면 톱니바퀴 클릭하신 다음에 대답 추가 이렇게 이제 선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라 뭐 오지선다로 해볼까요? 고구려, 가야, 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까지 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그 이 순서가 있잖아요. 정답이 고구려니까 세 번째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 3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일 때 이 원래 없었던 집과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주인공 2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불투명도를 다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투명도를 정답일 때 안에다가 2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 2와 그 다음에 집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불투명도 0이었잖아요. 근데 정답을 맞추니까 10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오답일 때 이 정답 못 맞췄는데도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도록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재시작이라는 버튼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장면 재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오답일 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7이라고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이제 방탈출 게임의 기초적인 그 방탈출 게임을 방탈출 게임답게 만드는 기초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차피 이 코드 오늘 만든 거 제가 선생님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7이라고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두 분, 지금 김천환 부장님께서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저는 소규모로 하는 걸 사실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봐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보기 더.
보기 어떻게, 네, 요 톱니바퀴 클릭하셔서 대답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 완료하셨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 완료했으니까 먼저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집이랑 이 주인공 2가 나타났으니까 제가 주인공한테 주인공 2도 클릭하면 퀴즈를 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클릭했을 때를 또 해야 되잖아요. 클릭했을 때를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주인공 2를 클릭했을 때를. 요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이제 거의 내가 이 반탈출 게임의 반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공 클릭해서 퀴즈 풀었으니까 주인공 2를 클릭했을 때라는 이 어, 이제 블록을 어디다가 쌓으면 될까요? 네, 천천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게 계속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선생님들 나중에 사실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의 암기가 된 상태로 그냥 이제 거의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데, 네. 보통 노랑 밑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정답일 때만 요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답일 때 얘가 뜨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일 때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도 아니고 이 위에다 넣으면 안 되고 이게 불투명도가 100이 됐을 때만 클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블록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을 마치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이게 선행사건, 후속사건, 선행사건, 후속사건, 이 선행사건의 이 후속사건, 이 후속사건의 선행사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 2를 클릭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제 퀴즈를 또 내면 되겠죠. 자, 퀴즈 창 보이기 요거를 이 주인공 2를 클릭했을 때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교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제작하시면 되겠죠. 뭐, 어, 어,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옳은 것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5번이기 때문에 정답 5번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정답일 때,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정답일 때에다가는 그럼 이제 뭘 넣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이제 정은희 선생님 감 잡으셨습니다. 기준쌤 혹시 그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중간에 자물쇠. 자물쇠를 안 넣으셨군요. 네.
일단은 자물쇠는 네, 아무 데나 일단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코딩 다 하고 나서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잠깐 끌게요. 얘를 지금 안에다가 놨잖아요. 근데 여기 밖에다가 그냥 놔도 사실은 이제 시작 플레이 시작 버튼 누르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위치는 코딩을 하고 나서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로 이제 코딩이 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자물쇠를 저희가 그냥 편의상 지금 조금 있어 보이려고 지금 열쇠를 위에다가 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열쇠도 뭐 밖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안에다가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코드를 이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일 때에다가 우리 불투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를 정답일 때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의 불투명도가 이제 100으로 정해지겠죠. 그리고 오답일 때는 당연히 똑같이 장면 재시작하기.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애들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한 문제도 안 틀리려고 정말 모두원끼리 협의해서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문제가 있으면 4문제까지 맞췄는데 마지막 5문제에서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고심해서 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물쇠를 클릭하면 이번에 퀴즈 말고 메시지가 뜨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물쇠. 우리 자물쇠 그 그림을 하나 다운을 한번 받아볼까요? 선생님들 그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다가 자물쇠 사진 아무거나 그냥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게 아까 황금 자물쇠였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긴, 요런 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물쇠를 다운을 받았고 황금 열쇠도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똑같이 생겼네요. 네. 다운을 받으셨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물쇠가 이제 나타날 테니까 여기다가 정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보창 보이기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 정보창 보이기를 자물쇠 불투명도 100 아래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자물쇠가 보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클릭을 넣어줘야 되죠. 클릭. 이제 자물쇠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 정보창. 이제 하나하나 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창 보이기에는 네, 정답입니다. 2층 다락방에 있는 열쇠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8이라고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 코딩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이제 이걸 안 해놓으면은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가급적 요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하거든요. 2시간 꽉 채우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가급적 일찍 끝내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제가 요 연수해드린 내용을 이제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 코드 보시면서 좀 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큰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그 이 귀한, 정말 이 평일 귀한 저녁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연수를 들으셨는데 꼭 이거 수업 시간에 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애들도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꼭 복습을 다음 시간까지 해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애들이 직접 저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이제 다음 시간에 교사 계정으로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학생들끼리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애들이 같이 협업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여기서 이제 건물 만들고 있고, 한 친구는 옆에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하셨으면 맨 왼쪽 아래에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그 저장하신 황금 열쇠 사진과 자물쇠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보창에 원래 아까 이미지 없음이라고 떴잖아요. 거기 이미지에 네, 자물쇠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자물쇠 사진이 딴 하고 뜨면서 이제 정답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다른 불투명도가 되겠죠. 불투명 입력을 하시고 뭐의 불투명도를 뭐로 정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불투명도는 열쇠가 되겠죠. 그리고 열쇠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계속 반복이라는 거 선생님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뭐 링크를 열 수도 있고요. 네. 이 열쇠를 클릭했을 때 마지막 퀴즈 창 보이기를 열쇠 클릭했을 때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코딩이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 밖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면 이게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퀴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것은 GPT 3.5 4 옴니. 네. 정답은 아직 5가 안 나왔기 때문에 4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정답일 때는 이제 우리가 불투명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장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검색하시면 장면으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장면으로 가기를 여기 정답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장면을 하나 더 만들었었잖아요, 선생님들. 그 장면으로 가기를 장면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일 때를 똑같이 장면 재시작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늘의 기본적인 코딩 끝. 네, 아까 네, 장면 이 안 만들어 주셨으면 새 장면 클릭하신 다음에 요 empty scene 클릭해 주시면 장면 2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들어지시면 여기 장면으로 가기에 장면 없음 말고 장면 2가 뜹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9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들도 이름을 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실제 이제 교과 내용 기반 방탈출 게임 제작하실 때는 조금 실감나게 이렇게 장면 이름도 다 바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장면 2 설정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장면 2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장면이 없음. 그럼 여기 이제 장면 사라지거든요. 네. 자, 새 장면. 여기 맨 왼쪽 여기 사진첩 모양의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 아이콘 클릭하시면 밑에 새 장면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empty scene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화면이 등장을 하죠, 선생님. 네. 그래서 요 화면 됐구나 생각하시고 첫 번째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장면 2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희 선생님 이제 코딩 완료하셨어요. 네, 이따가 이제 저희 플레이 해볼 일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만 이건 디테일. 자, 디테일 하나만 조정을 해볼게요. 이게 카메라 속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 오브젝트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한테 다가가는데 너무 느리잖아요. 이 카메라 다가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요.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카메라를 얘 사실 걸음도 되고요. 비행도 되고 선회도 돼요. 네, 걸음한 다음에 이동 속도를 조금 이렇게 높여주시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제 코스페이시스 고급 기능으로 가게 되면 카메라를 저는 여러 대를 써요. 그래서 어떤 장면, 사실 이 장면, 이 1 안에서도 예를 들어 카메라를 이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하나는 집 밖에다 설치하고 하나는 이 인물 오브젝트 앞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맞추면 갑자기 집 안에 있는 카메라로 시선이 딱 이동이 되고요. 또 이 문제를 맞추면 시선이 갑자기 밖으로 이렇게 딱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드라마 기획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오시죠? 그럼 방향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빨라졌죠, 아까보다. 자, 이렇게 다가가서 이 친구를 딱 클릭을 하니까 네, 이렇게 퀴즈가 뜹니다. 네, 퀴즈가 떠서 정답을 맞추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되면 와, 이렇게 바로 또 옆에 집이 생겼죠. 그럼 뒤로 조금 가가지고 와, 집이 생겼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점프도 됩니다. 네, 점프를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퀴즈가 뜹니다. 자, 그래서 앤디 워홀. 네, 정답을 맞추면 자물쇠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자물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물쇠 그림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2층 다락방에 있는 열쇠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래요. 자, 그럼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 뒤로 빽 했다가 자, 우리가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점프해서 올라갈 겁니다.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가지신다고요? 다시 자, 방향키 이용해서요. 선생님, 요 장면이시죠? 방향키 이용하신 다음에요. 그대로 점프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되셨을까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물쇠 이제 버튼 클릭하고 자, 뒤로 이제 방향키로 조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프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자, 사다리로 가서 좀 올라갈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이제 위 버튼, 이 방향키 위 버튼과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위 이렇게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가면 네, 다락방에 요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쇠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마지막 퀴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퀴즈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방탈출 게임을 제작을 해 봤는데요. 정은희 선생님 잘 되셨을까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방탈출 게임 첫 제작 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맨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네, 공유 클릭하시고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공유 버튼이 뜨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께 공유할 거기 때문에 갤러리에 공유하기. 이거는 누구나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만 보도록, 그러니까 링크 받은 사람들만 보도록 할 거면 비공개 공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를 제가 이 안에다 넣어 놓을 거고요. 어, 잠깐만요. 요거를 복제하는 걸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비공개 공유를 해 놨다가 요거를 갤러리로 다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공유가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공유한 갤러리에 공유하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으신 거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신 거거든요. 오늘 끝나시고 꼭 그거 보시고 체험판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갤러리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유만 있어도요, 학생들 링크만 써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공유,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업그레이드 하시면 아마 뜨실 텐데, 혹시 안 되시는 장면 있으시면요,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갤러리에 공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어차피 링크만 학생들한테 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선생님 작품을 내 작품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기능이라서 네, 공유 링크 하면 바로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 그다음에 공유 코드, 공유 링크 요거는 잘 복사해 두셨다가 학생들한테 연수에 이제 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는 제가 선생님들께 채팅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로 했던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탈출 게임 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시다가 오늘 연수 끝나시고도 제작 좀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우리 포여전구 단톡방이나 아니면 제 겐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가능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희 딸이 많이 우네요.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오늘 연수는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녹화본 다 저장해 놨으니까 오늘 끝나고 다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그랬듯이 네,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녹화는 이제 종료를 할게요.